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26일 목요일 수상TV의 준비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파 진영과 우파 시민단체들이 문재인을 비롯한 문재인 정권 관계자들을 상대로 이적죄, 여적죄 이런 걸 반역 이런 걸 다양한 고발을 했다는 거 아마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물론이고 윤석열 정권에서도 이와 관련한 수사나 재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적죄나 여적죄는 형량이 사형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수사하고 재판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 밖으로 눈을 돌려서 해외를 보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방송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사에서 반지성주의를 강조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사회적 강자도 엄정히 수사할 수 있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또 직접 얘기하면 이게 또 무슨 또 권력에 또 이게 12분나 이럴 끝에서 박근혜 정권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고 탄핵 정국에서 제도 없이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2번이나 감옥에 갇혀야 하는 그 아픔을 겪었던 허연준 전 행정관이 보내온 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제가 그 뒤에 사족을 좀 달아보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면 공감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크라이나 법원이 야누코비치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한 체포명령을 내렸다. 혐의는 국가반역죄로 재임 중 러시아 흑해 함대의 크림반도 주둔을 연장하는 하르키우 조약을 맺은 것이 반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야누코비치는 러시아의 망명 이후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법원이 그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형이 집행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야누코비치는 망명 후 외신 인터뷰에서 푸틴이 나를 살렸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떠한가? 2018년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국가에 중대한 정보가 담겨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추정이 되는 USB를 전달했다. USB에 원자력 핵심 기술이나 미사일 방어 체계 등과 같은 국가 안보 정보가 담겼을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도 반역죄 처벌 대상이 된다. 남북 정상회담 직후 산업부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보고서를 10개나 만든 것이 발각되었다. 당시 보고서는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단기간에 제작된 보고서로 사안의 중대성이나 시기적으로 볼 때 해당 공무원 차원에서 감당할 일이 아니었다. 원자력 핵심 기술이 북한에 전달됐다면 북한은 전략 무기인 핵잠수함에 탑재할 소형 원자로 개발로 이용할 것이다. 한경남도 심포조선소에서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는 정황이 계속 포착되는데 지난 7일에는 신포해상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발사되었다. 박현민은 북한에 갔을 때 현성월에게 열병식은 야간에 하는 게 좋다며 밤에 해야 극적 효과가 연출돼 감동이 배가 되기 때문이라고 조언했음을 자백했다. 그 후 야간 열병식이 현실화됐다. 정상회담 대가로 김대중, 박지원은 확인된 것만 5억 달러를 김정일에게 바쳤다. 2018년 이보다 더한 대가를 김정은에게 바쳤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반역죄가 아니라는 증거는 아직 없다.
그러나 이제는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저도 이 허연준 전 행정관의 주장에 동조를 하고요. 다른 것보다는 경찰이나 검찰은 현재 고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를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국가반역죄는 엄격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좌파 정권이 집권하게 되면 김대중, 노무현처럼 북한에 돈만 퍼다주는 것을 넘어서 문재인 정권처럼 북한에 우리 모든 국민이 의심하는 USB를 넘기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적국에 퍼다주고 넘겨주는 것은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존폐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퍼다준 것 때문에 김정일과 김정은은 마음 놓고 핵을 만들었고 결국 지금은 완성을 해서 SLBM 등의 미사일을 쏘아내면서 대한민국 물론이고 미국까지 초긴장 상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용서가 됩니까? 김대중은 지난 1997년 햇볕 정책을 펼칠 때 수많은 국민들이 그것은 얼토당토 않는 정책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은 천문학적인 돈을 북한에 지원했습니다. 그러고 야당이던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면서 한가하니까 김대중이 했던 말이 뭡니까? 북한은 핵을 만들 능력도 의지도 없다. 핵을 만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습니까? 사과도 책임도 없이 김대중은 죽었습니다. 결국 북한은 그 돈으로 주민들에게 배급을 해주기는커녕 김정일, 김정은 공산당 체제를 호위하는 데 사용할 핵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김대중이 책임지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특히 우파 국민들은 지금이라도 김대중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적어도 윤석열 정권이 우파 정권이라면 김대중이가 했던 말에 대한 책임 정도는 묻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라도 우크라이나 법원이 반역죄로 야누코비치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한 체포 명령을 내린 것처럼 윤석열 정권도, 아니 우리나라도 이제는 반역자를 처단할 때가 됐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적국과의 관계를 남북통일이니 평화통일이니 남북정상회담이니 뭐 우리 동포 구학이니 인권이니 이런 걸 앞세워서 적국의 이론 짓거리를 하게 되면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이건 분명히 처단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국민의 피와 같은 돈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북한에 퍼다주고 그것이 우리 5천만 국민을 핵인질로 잡는 이런 결과를 왜 스스로 초래합니까? 그러고도 잘했다고 큰소리 뻥뻥 치는 문재인이나 문재인 정권 사람들,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좌파들, 주사파들, 전 정권 사람들, 도대체 이 자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슨 공헌을 했는지 이제 반역의 척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게를 달 수 없는 바 법대로 과연 이자가 대한민국을 이롭게 했는지 북한을 이롭게 했는지 여기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윤석열 정권에서 내려야 할 것입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렇죠?